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포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무한히 먼 과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t에 살고 이게 이제 과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그저께 데이터 쭉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의 세팅은 뭐냐면 과거 데이터 중에 특정 시점까지는 우리가 과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먼 과거는 알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신문을 보고 찾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신문의 아카이브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지만 이 과거 데이터, 예를 들면 무슨 아주 먼 과거의 데이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측할 수 없다면 어떻게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population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구성을 한 거, 우리가 예를 들면 MA1 프로세스다라고 하게 되면 X 오늘의 정보는 뭐 예를 들면 과거의 오늘의 잔차와 과거 어제치의 잔차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는데 그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무한히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어떤 특정 시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 P1 이후 데이터만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서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오늘 t 시점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m일치에 m 피리드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요만큼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t-m일 시점부터 그거보다 최신 거는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하루가 더 미래인 것은 t의 m-1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고 그다음 이거보다 더 과거로 더 나가게 되면 t에서 m을 빼는 게 아니라 m 플러스 1만큼을 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이고 이쪽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그런 세팅 MA 뭐 P, Q, AR, PQ 이런 식으로 세팅이 확정이 됐을 때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일단 MA Q를 일단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MAQ라는 것은 우리가 expectation을 구하면 과거의 4-3-8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Q개만큼의 렉을 사용하는 세팅을 구상을 했을 때 오늘의 잔차를 추정을 하게 되면 MAQ 프로세스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과거에는 4-38과 4-40에서는 우리 현재의 잔차를 추정을 하는 식의 방식이 오늘 현재 시점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무한정의 과거 잔차에다가 코에피션트를 붙은 것들을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세팅의 문제가 뭐냐면 세팅이 우리가 t라는 시점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t라는 시점을 가정을 하고 있을 때 t-m 이전 날짜의 데이터는 우리가 없다고 지금부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베타의 t-m-1 베타의 t-m이면 이날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가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것보다 M1 이전의 데이터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재 없으니까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좋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수두룩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냥 전부 다 과거의 잔차들은 전부 다 0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가정인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직대로 어떤 날은 잔차가 뭐 아주 플러스일 것이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일 것이니까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 결국에 0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일면 보면 말이 되는 합리적인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 이제 관측이 필요한, 그러니까 추정이 필요한 과거 잔차들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과거부터는 우리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추정 안 해도 되지만 이거 추정해야 되고요. 이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4-52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잔차를 과거에 오늘 관측지에서 평균을 뺀 거와 그것보다 과거의 잔차들을 신호를 바꿔가면서 시그널을 바꿔가면서 더해주는 이 세팅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을 여기에 대해서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t에 살고 있고 이게 과거고 이 t에 살고 있고 우리는 t-m 이전의 데이터는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t-m-1 여기는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의 잔차를 지금 요것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요 세팅을 그대로 차용을 하자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 세팅을 요 과거치는 다 없애버리고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요걸 정리해보면 t-m 플러스 1 기수 t에서 m-1 한 것에다가 하루만큼 더 미래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첫 항 이것은 살리고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우리가 0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것은 다 없는 것과 똑같이 되고 결국에 즉 우리가 정리해보면 t에 살고 t-m 이후부터의 데이터만 있다고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보다 하루만큼의 미래치를 잔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4-51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t-m 이전의 잔차들은 전부 다 0이라고 추정을 가정하게 되면 t-m-1 즉 이 날짜의 실제 데이터 x의 t-m-1의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면 그게 이 날짜의 잔차의 추정값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잔차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되냐면 t에서 m- 이틀만큼 더 오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팅을 그대로 m을 그냥 여기서는 t-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t에 m-2라고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있는 요 날짜 세팅을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오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오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 가정에 의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데이터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부터 저희 가정이 뭐였나요? t-m까지의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날짜는 여기니까 이 x는 관측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안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베타는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했고 위에 가정에서 이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에서의 잔차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이 추정은 과거의 x의 t-m-1 지금 이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알 수 있죠. 이것도 알 수 있으면 이것도 잔차가 추정이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 개를 추정을 해낸 건가요? 이거 추정해냈고 이거 과거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추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하나 과거치인데 현재 하루만큼 가까운 이것도 추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모두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만, 요 아주 먼 미래에 있는, 먼 과거에 있는 요것들만 없어진다면 우리는 오늘의 잔차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4-38에서 추정한 이것을 오늘의 잔차를 추정할 수가 있고, 이것들 베타 폴리노미얼 전부 다 알 수 있다면 MAQ 프로세스에 한해서 S기만큼, 지금 여기 T이고 S기만큼 미래에 있는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스토리라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MAQ 프로세스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오늘 현재 시점인데 T-M 이전의 과거 데이터는 없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만큼만 알고 있다고 치고, 또 우리는 근데 역으로 T에서 S만큼 떨어진 미래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세팅은 MAQ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먼 과거 데이터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expectation 포뮬러를 이미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아주 먼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가정하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0이라고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먼 과거부터 오늘 시점까지를 연결을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잔차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x의 t 플러스 s를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가정은 뭡니까? 이 먼 미래, 먼 과거에 있는 오차들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우리가 지금 도출해낸 요 포뮬러에 의하면 이 오늘과 오늘 t와 t-m 시점 요 과거 사이에 있는 잔차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expectation을 구할 수 오늘의 잔차를 구할 수 있고 잔차를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안다면 미래 가치를 요런 루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잔차들을 추정을 해야 하는데, 자, 과거에 있는 추정은 일단은 오늘이 이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 t-m 이후로는 이전에는 우리가 모른다 그랬고, 그러면 그것보다 하루 오늘에 가까운 날의 잔차를 일단 추정을 하고,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 하루 더 오늘에 가까운 날의 잔차를 추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잔차를 추정을 하는데 오늘이 t, 그 다음에 t-m이고, 그 다음에 t-m-1에 있는 요 날짜의 잔차를 알면 이 날짜의 잔차를 추정할 수 있고, 여긴 t의 m-2, 그럼 이 날짜의 잔차를 알게 되면 이 날짜의 잔차를 추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게 되면 오늘의 잔차를 결국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잔차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effectively 이것을 구한 것이 되고, 3-38에 의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S기만큼의 미래 시점에서의 t-s 시점에서의 기대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말하면 무한대의 과거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세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의 데이터들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과 현재 시점 간의 잔차들을 추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recursive method로 하나씩 앞으로 추정을 해서 오늘의 잔차를 추정을 하고, 그 오늘의 잔차를 알게 되면 원래 우리가 도출했던 무한대의 과거를 알았을 때의 포뮬라를 적용을 해서 미래의 가치를 추정을 할 수 있다가 스토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Q 모형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t-m 이후 것만 알고 이 과거 데이터는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Q 모델에 대해서 어떤 미래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추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프로치를 설명을 전 시간에 드렸고, 그것을 글로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일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만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T에 살고 이만큼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모른다는 이 세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방식, 그러니까 오늘의 잔차를 수정을 하고 이것은 과거 잔차로부터 리커션에 의해서 오늘의 잔차를 추정을 하는 방식과 구분되게 이 잔차를 추정을 하지 않고 미래 데이터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틀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잔차를 추정하는 방식은 항상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차라는 게 진짜라는 잔차는 없고 항상 추정이기 때문에 이 추정은 항상 실제 데이터들 기반으로 만든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확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룰을 배웠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러이러한데 오늘, 어제 등등의 정보 이러이러한데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선형으로 엮어서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일을 예측을 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면 뭐 특정한 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미래 데이터의 추정치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쭉 오늘 t부터 nt-n1까지의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정보들 각각에 따라서에 의해서 그 과거 정보 각각에 대해서 코에피션 얼마나 반영을 할지 가중치를 세팅을 하게 되는 벡터를 베타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베타가 잘 구성이 돼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만족한다게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 미래 하루가 지났을 때 실제 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정한 것들을 봤을 때 요게 에러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선형의 결합을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했고 그렇게 돼서 그게 만약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면 그 베타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도출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n-1만큼의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고 오늘치까지 하면 m개의 데이터를 보게 되네요. 그리고 미래 데이터를 추정을 해 볼 건데 지금 달라진 가정은 우리가 더 이상 잔차를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들 x의 t-1 등등의 과거 데이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미래 예측치를 추정을 하는 방식을 alternatively 한번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수값을 하나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치, 그 다음에 어제치 등등등 해서 n-1까지의 과거치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내일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그걸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오늘 값을 이만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n-1만큼의 과거치를 이만큼 반영을 해서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만약에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베타라는 요 구성원들은 요것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MSE가 최소화됩니다. 에러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팅은 이게 미래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하나만 더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XT가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와 그것과 얼마만큼 떨어진 과거치의 연관성이 어떤 해당 특정 시점을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만큼 만약에 3일치가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코베런스를 만약에 감마 3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하나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과거에서부터 그것서부터 3일만큼 떨어진 시점에서 코베리언스를 만약에 뭐
이렇게 측정을 하나, 이것과 이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나,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나, 우리가 3일치만큼의 갭을 두고 측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코베런스 스테너셔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코베리언스가 x의 t와 t-j의 코베리언스가 어떤 시간의 함수가 아니란 뜻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 여기 보면 그냥 상수죠, 그렇죠? 네, 상수니까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널이라고 하고, 그럴 때 코베리언스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x의 t 플러스 1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베타라는 코이피션트, 이렇게 좀 굵은 글씨를 쓰겠습니다. 하고 오늘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리니어 프로젝션, 에러가 가장 작은 베타들로 모인 것이라면 그 베타는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과거에 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들은 각각의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코에피션트들, 이게 지금 x의 t에 달려있을 거고, 이것은 상수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x의 t-1이 앞에 달려있는 개수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초록색 부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2의 x의 t 플러스 1은 이것은 상수예요. 벡터가 아니라 미래 예측치고, 이것은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래 상수, 여기 상수 있죠? 그 다음에 xt라는 벡터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상수를 전부 다 곱해주면 되네요. 앞에 익스펙테이션 있고, 정리하면 ext 곱하기 1 expectation, 그러면 expectation x의 t 플러스 1 하면, 자, 내일의 expectation은 얼마? 우리가 평균 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은 뭔가요? 오늘과 내일 간의 코베런스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코베런스를 측정한 날짜가 하루 치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돼 있죠. 우리가 룰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것은 며칠만큼 떨어져 있나요? 어저께와 내일이니까 이틀만큼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쭉 세팅을 하면 이 초록색 벡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것을 결과치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요 자주색 벡터도 매트릭스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과거에 오늘 알 수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이건 벡터고 이것도 벡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의 셋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있는 데이터 셋.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의 t, 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요것도 x의 t-1, 여기 벡터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x의 t-1, x의 t-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벡터들을 원소로 가지는 또 다른 벡터, 그 다음에 이것도 벡터들을 원소로 가지는 또 다른 벡터들을 하게 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색 부분으로 하나만 처리를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들을 지금 벡터 캘큘레이션 룰에 의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배분을 하면 이게 되고, 이것과 이것을 배분하면 되면 이렇게 되고, 물론 앞에 expectation 붙죠. 이것과 이것을 배분하게 되면 뭐 여기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면 이거 벡터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들 전부 다 곱해서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냐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1은 그냥 1을 놔두면 되고, 자, 오늘의 익스펙테이션 얼마입니까? 그냥 평균이고, 내일의 익스펙테이션도 그냥 평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은 전부 다 1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평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부 다 평균치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데이터와 오늘 데이터의 코비런스면 뮤의 제곱에다가
t와 t니까 날짜 사이의 간격이 0이네요. 그러니까 감마의 0.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코베리언스 마찬가지인데 며칠의 사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t-1이고 여기서 t의 m-1까지 있으니까 며칠 차이가 나나요? m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계산이 나오냐면 여기는 첫 번째는 뮤의 제곱은 쭉 나오고 거기서 감마의 0, 1, 2, 3 그 다음에 여기서 뮤의 제곱 똑같이 붙고 그 다음에 감마의 1, 감마의 2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감마의 1 감마 n-1부터 n-2에서 0까지 내려가는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값을 여기 자주색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부분 계산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계산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해서 하게 돼서 그 매트릭스를 지금 요것과 요것의 매트릭스를 곱을 하게 되면 요 베타라는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요 베타라는 매트릭스는 무엇을 의미한다? 리니어 프로젝션. 우리가 미래 예측치를 하는데 과거 정보들을 쭉 엮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엮어야 오차가 최소화되는지 요 베타들을 모아놓은 요 최적의 베타들을 모아놓은 요 벡터, 그 벡터가 지금 이 벡터고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팅에서는 지금 이 상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코베런스도 뮤가 있다고 치고 자, 어떤 관측치 예를 들면 여기 i고 모든 i에 대해서 여기는 평균이 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러면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조금 더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측을 보더라도 관측치가 뮤인데 그게 그냥 0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코베리언스도 t하고 j만큼 떨어진 코베리언스도 뮤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이라고 j만큼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감마의 j라고 하고 뮤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0이 되게 되면 위에서 도출하신 지금 요 복잡한 게 보이는 요 형식이 단순화돼서 이렇게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정보 그 다음에 과거 정보를 몇 개를 알고 있다. 몇 개까지 알고 있냐면 x의 t-m까지 알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적절히 엮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상수들을 붙여서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일 예측치를 관측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 이 과거 정보들은 전부 다 아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요 베타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 베타들을 모아놓은 게 요거고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x라는 시계열이 평균이 0이라고 하고 코베리언스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하다면 이 옵티멀 베타들 개수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그냥 코베리언스들을 m개만큼 코베리언스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0부터 n-1까지 쭉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0 그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숫자가 증가가 되는 거겠죠. 감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를 들면 100개를 가지고 한다. 그럼 0, 1, 2, 3, 4 해서 감마에 뭐 99까지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99부터 해서 감마에 0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감마에 1, 감마에 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겠네요. 이런 식의 행렬의 역행렬을 취한 것을 곱해 주서 나오는 벡터가 그것이 옵티멀 개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여기서 구하는 베타는 뭔가요?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미래의 예측치와 실제치의 간극이 최소화
되는 거죠. 간극을 최소화하게 되는 이 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 베타들입니다. 이 베타들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잔차를 추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잔차를 추정을 했죠. 리커시브 메서드로. 그런데 이 리니어 프로젝션 룰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과거 정보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거기다가 옵티멀로 베타들을 곱해서 미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베타들은 이런 소식에 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잔차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미래에 대한 추정치를 내면 된다.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코베리언스가 스테이셔너리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코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돼서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코베리언스가 x의 t, x의 t-j인데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뭐 t의 제곱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서 t의 함수가 되어버리면 이 세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차를 구해서 하는 방식은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의 필요가 없어요. 그 가정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 세팅에서는 코베리언스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이런 식의 리니어 프로젝션 해서 베타를 구해서 쓰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 만약에 평균이 0인 프로세서라면 그리고 코베런스 스테이션을 하다면 베타 각각의 베타들 과거지에 뱉는 베타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식으로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